안녕하십니까. 현장 르뽀 탐방 시간 10번째 순서가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지금 전번에 1차적으로 그 방송해드렸던 미 대사관 앞에 초소 보조를 쓰고 있는 초소에서 1차 위대한 영웅 한가키시라는 제목으로 1차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곳에서 2차 방송을 해드리면서 저도 보조를 쓰고 있는 임무 기간 동안에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과 오늘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그 책을 하나 소개해드리면서 이 시간 현장 룩보 시간을 채울까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이희정 교수께서 쓰신 이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 국민들 모르는 사이 공산화로 가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소책자를 쓰셨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지금 보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고 좀 더 깨어나고 각성하는 시간을 가졌을 줄 압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또 이 내용을 듣기는 했으면서 그리고 또 책을 받기는 했으면서도 시간이 바빠서 많이 못 읽으셨을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서 내용을 소개해드리면서 중간중간에 중요한 제목들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서 이 책을 한 권 또 우리가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에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현장에서 보초를 쓰면서 또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 깨달아야 될 것은 또 깨닫는 시간을 같이 겸하면서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쓰신 내용들 많이들 아마 보셨을 겁니다. 지금 이희정 교수님이 쓰신 공산화로 가는 대한민국이라는 참 어마어마한 그 제목을 우리에게 경각심을 가져다 주도록 또 쓰신 이 책입니다. 조그만 소책자지만 내용을 보면 굉장히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을 꼭 요약해서 이렇게 적으신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목차를 보게 되면은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 둘째 우리는 좌익 우익 간 사상 정쟁으로 피 흘린 역사가 있다. 여러분들 대강 어떤 내용이신지 아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공산주의는 왜 위험한가? 또 네 번째, 다시 공산화로 치닫는 대한민국. 자, 우리가 지금 알다시피 우리가 G2를 내다볼 정도로 발전된 대한민국 그 생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참 외국보다도 미국보다도 어느 나라보다도 참 살기 좋은 이 대한민국이라고 찬양을 하면서 이곳에서 많은 그 웰빙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시 공산화로 치닫는 대한민국의 현상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지금 토요일마다 광화문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애국민들이 또 정의를 부르짖고 또 하나님의 의를 부르짖으면서 광화문에서 매주마다 그 집회를 하고 또 연사들이 나와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용들을 피를 토하는 그 심정으로 부르짖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다섯 번째로 또 적화로 이끈 문재인 정권. 더 말할 나위 없이 그 내용은 뭐 어떤 내용이라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으면서 그래도 또 이 나라를 또 지키기 위해서 많은 그 애국민들이 피땀을 흘리면서 그 애를 써왔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이 공산화의 세력은 그 종북 사상의 종북 좌파의 그 모든 힘과 그리고 그들의 그 모든 계략은 우리 모든 생활
제도권 속에 다 파고들어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참 꼼짝없는 그 포위 속에 살아가는 이 나라의 상황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우리 같이 그저 보초 근무를 쓰고 있는 황각희님이 커피를 갖다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분은 지금 또 이곳에서 이 열악한 그 초소 입장에서 밤을 새면서 24시간 또 근무하시고 오늘 아침에 저를 또 맞아 주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정해진 시간에 2시간 동안 이제 또 보조 업무를 임무를 마치고 갑니다만은 또 우리 황각대님은 여기에 또 풀타임으로 24시간을 이렇게 죄송합니다. 애를 쓰시면서 수고하시는 걸 보면은 참 우리 대한민국 우리 그 희망이 있다. 참 저렇게 젊으신 분이 또 애국심을 가지고 또 신념을 가지고 이처럼 또 작은 일에 애쓰시는 그 모습을 볼 때 저 마음이 아주 숙연해지고 우리가 더욱더 깨달아야 되겠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말이 좀 말씀이 조금 옆으로 셉니다만 그 다음에 6번째가 적화로 치닫는 근본 원인은 바로 북한의 적화 공작. 참 적화로 치닫는 근본 원인 참 그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지금 생활 속에서 보게 되면은 그 아무것도 아닌 일 속에 그리고 전혀 비합리적으로 상식 밖의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왜 이럴까 따져보면은 그 뿌리는 그야말로 북한의 적화 공작에 의해서 내려온 추측건대는 그 지령에 의해서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움직여진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가정을 하고 이제 추리를 해보면은 나중에 결과가 나온 거 다 뿌리를 이렇게 해보면은 그게 맞는 겁니다. 이런 걸 볼 때 깜짝깜짝 놀라면서 우리는 지금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 나라의 근대화를 시키고 발전시켜 놓은 그 가운데서 또 대국 수출 강국으로서의 그 지위에 올라가고 또 원전으로 또 온전히 그 모든 아주 유리한 고지를 점령해서 수출국으로 됐던 이런 모습 그리고 또 거기서 불을 또 참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불로 또 모든 선교 사업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왔던 이 나라에 갑자기 코로나라는 것이 들려오고 또 코로나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또 종교적인 탄압을 받게 되고 또 교회가 모이던 것도 못 모이게 되고 예배도 드리던 걸 못 모이게 되고 그냥 SNS로 드리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여러분들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로 희생을 당했습니까? 근데 알고 보면 이 코로나도 그 전문가들의 그 모든 추적과 또 연구에 의하게 되면은 이 코로나도 자연적으로 발생된 게 아니라 그 인공적으로 발생된 만들어진 그 하나의 병균을 확산시킴으로써 이것에 많은 그 인명 피해가 되고 그리고 또 자연적으로 죽은 것 같이 그 운명을 다 달리한 것 같지만은 따지고 보면은 그런 어떤 그런 적화 공작 더 나가서 여러 가지 딥스테이트의 그 공작에 의해서 이렇게 좀 된 것이다 이렇게 추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또 고친다고 병을 고친다고 하는 백신 이것이 또 지금 발생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원일머리를 그 병으로 그 백신의 부작용과 악 영향은 말할 수 없이 우리 국민들을 그리고 인류를 정말 멸망시키려는 그 커다란 그 음모와 그 저력이 깔려 있는 가운데 우리 국민들에게 또 아주 강제적으로 맞춰지는 그런 제도까지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대하고 이것을 또 방어하기 위해서 물리치기 위해서 많은 뜻있는 국민들이 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많은 효력을 지금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억압 가운데 이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국민들 이거는 또 다른
적화 공작에 또 별도의 그 악의 세력이 또 우리나라를 우리 국민을 괴롭히고 또 침범하여서 멸망의 길로 치닫게 만드는 그런 하나의 그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또 그런 북한의 적화 공작에 맞물려서 그들이 또 같이 합세하여 이 땅을 지금 침범하고 우리 생활을 정말 포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곱 번째, 이석기 손아귀에 장악당한 대한민국. 이 내용은 굉장히 그 정치적인 그 여러 가지 음모 그리고 그 대략에 의해서 진행된 거기 때문에 이 사항은 이따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대한민국은 사실상 적화된 상태다. 참 놀랍습니다. 이것을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도 불감증으로 좀 느끼지 못하고 있고 이렇게 모든 사회 현상을 보게 되면은 철없는 젊은이들이 또 그 부안해동하면서 또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그 좌의 자유 사상에 유혹을 당해서 거기에 찬양하고 또 거기에 같이 동조하면서 놀아나는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들이 무슨 특별한 그 공산주의 사상이 있어서겠습니까? 그들은 그냥 그 순수하게 자란 거기에 거짓과 선동으로 온갖 모든 계략을 꾸미고 있는 그들에게 속아 넘어가서 이처럼 그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럴수록 우리 국민들은 진정한 국민들은 그 책임감을 느끼고 그들을 올바르게 또 이끌기 위해서 계몽하고 또 가르치고 이끌어야 되는 그 책임감을 가지고서 우리가 또 애국 운동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들이 적화 상태임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게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아마 해답이 있을 겁니다. 이거 또 아홉 번째 항목에 대해서는 이따가 좀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읽어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 대한민국 혁명적 조치 없이는 정상 국가로 회복 불가능하다. 참 이것이 정답이고 우리의 싫어도 좋아도 나가야 되는 하나의 운명적인 방법이고 또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읽다가 또 자세히 읽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11번째로 체제 위기 극복할 근본적 해법은 국민, 유권자, 각성 운동뿐이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11가지 챕터로 항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은 꼭 나중에 시간 되시면은 우리 이정 교수께서 쓰신 공산화로 가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책자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이석기의 손아귀에 장악당한 대한민국이라 18페이지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석기의 손아귀에 장악당한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북한의 대남 공작의 손아귀에 놀아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이석기가 주도하는 경기 동부연합이 대한민국의 중심부를 장악한 현실이다. 이석기의 경기 동부연합은 용인, 성남 지역을 거점으로 투쟁한 한 청년 산하 지하 세력으로 주사파 중의 주사파요, 북한을 가장 추종하는 종북 세력이다. 이석기의 경기 동부연합은 북한의 공작으로 민주노동당에 들어가 2006년 민주당의 당권을 장악했고 2011년 통진당으로 확장 개편했다. 이석기의 통진당은 2012년 4월 총선에서 민주당과 야권연대를 통해 국회의원 13석, 국민 지지율 10.3%, 220만 표 득표를 차지했으며 이어 12월에 있는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문재인과 공동정부를 구성하려다 통진당 내분 사태로 무산된 바 있다.
만약 2012년 5월 통진당 내분 사태만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석기와 문재인의 공동 정권이 출현했을 것이다. 이석기와 문재인이 공동 정권의 정권 수립에 성공했다면 주도권은 이석기가 장악했을 것이다. 북한과 종북 단체들이 민노당, 통진당이 민주당을 견인하라고 지령했고, 당시 1500여 개 좌파 단체들도 모두 민주당이 아니라 통진당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통진당 배후에는 북한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이 정권을 잡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참으로 끔찍한 일이 일어날 뻔했다. 이석기 경기 동부연합이 민노총 당권을 장악하고 통진당으로 확장해 민주당과 야권 연대를 통해 2012년에 대선에서 정권을 장악하도록 설계하고 지령한 것은 바로 북한 공작 기관이다. 2006년 10월 적발된 1심회 간첩단과 2011년 8월 적발된 왕재산 간첩단 수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이다. 이석기가 2013년 8월 아로 사건으로 구속이 되었고 8년간 고도세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석기의 경기동부연합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대한민국 전체로 세력을 확장한 상태다. 이석기의 경기동부연합은 이재명 성남시장과 함께 세력을 확장했고 이제는 대한민국 핵심 정당의 주도권마저 장악했다는 평가들이 많다. 이석기의 경기동부연합은 대한민국의 입법, 행정, 사법, 교육, 경제 등 모든 진지의 세력을 갖고 있는 민노총마저 장악했다. 2020년 12월 위원장 선거에서 경기동부연합 소속인 양경수, 이석기 석방, 경기 동동 행동 대표가 단독으로 민노총 위원장에 당선되었기 때문이다. 경기 동부연합이 장악한 민노총 회원수는 120만 명 넘는 골리앗 단체로 단순한 노동단체가 아니다. 민노총은 자액 정치 사회 단체로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체제를 허물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사회 대전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기간산업과 주택의 50%를 국유화하겠다고 주장했다. 체제 전복 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 민노총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선포했고 자익 정당들과 함께 윤석열 퇴진 운동본부를 만들어 윤석열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처럼 중도에 끌어내리겠다며 정부 정복을 노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과 체제 전쟁을 선포한 것도 이러한 실상을 간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이석기의 그 활동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잘 염두에 두시고 이처럼 그 모든 정당을 통해서 또 침략하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람시의 그 진지론에 해당되는 그 제도권 속에 그러니까 총칼을 들지 않고 제도권에 침범함으로써 합법적으로 이 나라를 접수하겠다는 이런 야욕이 숨어 있는 것이 지금 공사나 적화 통일의 그 계략 속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이것이 이제 하나 일부 요인이고 이런 가운데 8번째 챕터 대한민국은 사실상 적화된 상태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그 얘기를 하게 되면은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냐고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정하든 안 하든 그런 현실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읽는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다수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잘 깨닫지 못하고 있다. 단순한 좌파로 기울어진 운동장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기울어진 운동장 정도를 넘어 주사파에 의해 상당수 진지들이 전복된 상태다. 사실상 적화된 상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문재인 정권은 5년 동안 4,025건이 법률을 개정했고 제한된 법률 안수만도 2만 3천여 건이 넘었으며 여러분들 지금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해서 찍어내면 그저 법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수당을 점령했기 때문에 이런 그 위험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여태까지 싸워온 그 부정선거를 그 획책해서 그 부정선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다 조사하면은 부정선거로 당선된 그 무효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이 적화통일의 그 야욕을 가지고 이처럼 또 그 국회에서 맹렬히 활동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 5년 동안 4,025건의 법률을 제정. 그러니까 국민들도 너무 모르고 있는 상태에 제정된 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법률들이 다 국민 생활을 다 지배하고 또 컨트롤하는 이런 입장이 돼가지고 알고 보면은 대한민국을 망하게 만드는 이런 그 내용으로 된 것이 이처럼 그 진지를 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또 개정했고 또 제한돼서 지금 계류되어 있는 것이 23,000여 건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동성애 차별금지법도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슈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전부 다 이런 종류의 반국가 그리고 반인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칙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 자연적으로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제도와 그 자연 현상을 거부하고 그것을 그 배격하는 그런 것에 해당되는 법률이 너무나도 많이 지금 제정되고 있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한된 법률만도 수만도 23,000여 개 넘으며 8만 건 이상의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8만 건 조례, 여러분들도 아시죠?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그 밑에 또 조례 사항이 있어서 계속 하부장으로 내려가는데 그 하부사항의 모든 내용들이 또 우리 모든 국민 생활을 또 동네에서 지방에서 가정에서 또 개인 생활에 그리고 모든 교육 현장에 세부적으로 내려가면서 그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하고 또 여러 가지 또 룰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야 되는 우리 국민들의 입장입니다. 그 법률안 조례안 속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허물고 인민민주주의 프롤레타리아 자율독재 체제를 거쳐 공산사회주의 체제로 변혁하려는 무서운 독사 조항들이 상당히 스며들어 있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 합법적으로 법률을 만들었고 그 법률을 갖다 다 분석해서 진행하다 보면은 이런 독서정들이 곳곳에 스며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대한민국이 그 법치국가에 있기 때문에 그 법치를 따르다 보면은 그 대한민국은 그 스스로 이제 아주 그 수렁으로 빠지는 이렇게 지금 전략을 짜서 그 좌파들이 종북 좌파 사상의 소유자들이 지금 맹활약을 하고 있는 속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뭐 교육 현상이라든가 모든 경제 현상 속에서 이런 조례에 그 벗어나서 살 수가 있습니까? 모든 것 다 집을 하나 거래한다, 뭐 한다, 또 우리가 국민연금을 낸다, 또 이것이 또 쓰여진다, 이런 것이 각 곳에 분석해보고 또 전문가들의 그 분석에 의할 것 같으면은 하나하나 속에 다 독소조항들이 들어가서 그것이 그대로 실천되다 보면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자동적으로 그냥 다 수렁에 빠지는 이런 결과를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 이 그 종북 좌파 사상의 소유자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대한민국의 지금 정치 그 세팅된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검수완박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또 국가정보원법, 국정원 간첩 잡는 대공수사권이 박탈됐습니다. 자, 이거 얼마나 아주 안타깝고 한심한 일입니까? 또 그리고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검찰이 수사하는 검수완박법을 만들어서 검찰의 수사권을 갖다 완전히 박탈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그 검수완박법 이것이 실천될 때 실현되려고 할 때 우리 국민들이 국회를 정말 다 포획 가지고서 밤새도록 골기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때 어느 그것도 우파 지도자 한 분이 나와서 자기를 믿고 해산하라 그래서 또 해산하고 봤더니 다음날 아침 보니까 아주 그 모든 그냥 아주 뭐랄까 그러니까 아주 긴급 작전으로 밤새도록 그것이 다 통과된 그 이후에 아침에 거기에 모였던 우리 우파 국민들은 먼산 탁 쫓다가 먼산 쳐다보는 그런 결과를 빚은 적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다 우리가 지금 현상 속에 그런 현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경찰청법, 자치경찰제, 좌익 세력의 자치경찰 장악 의도, 경찰청법이라 그래서 이런 또 경찰이 또 은연중에 모든 정당한 그 치안 유지의 그것을 떠나서 진행하고 보면은 또 이것이 어떤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는 그런 법을 또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등 이렇게 이러이러한 검수완박법, 또 국가정보원법, 경찰청법 등 체제 수호 장치들을 해체, 무력화했고, 지방분권 관련법, 조세기업 부동산 관련법이나 인권복지 관련법들, 대북 관련법 등 온갖 법률 속에 체제 변혁 내용들을 교묘하게 삽입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이렇게 그 파악해서 올려놓은 그 숫자만 보더라도 이게 가공할 만한 숫자인데, 이것을 다 알고 나면은 얼마나 무서운 그 계략이 이 법률 속에 침투돼서 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소름이 끼칠 정도로 지금 알게 되는 현실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권은 청와대 직속 자치분권위원회를 두어 대한민국 하부 3,500여 개의 전국 읍면동 마을에 적용할 주민자치회, 마을 교육 공동체, 마을 경제 공동체 등을 설치하려고 집요하게 노력했다. 이 법안들을 분석해보면 좌익 마을 활동가들이 읍면동 내 통치권, 재정권, 교육권, 주민정보 수집권 등 절대 권력을 독식하도록 했으며, 그것도 3,500여 개 읍면동 전체를 통제하는 전국 단위 통제 시스템까지 구축하는 등 공산 전체주의 성격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러한 시도에 대해 6.25 전쟁 경험자들은 하나같이 6.25 전쟁 당시 인민위원회 같다라며 두루에 떨었고,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 공산당 지방제도와 비슷하다고 평가할 정도다. 이 모델은 사실 베네수엘라 차베스가 개발한 마을 모델을 원용한 것이고, 차베스 마두로는 마을 좌파들이 주민자치를 통해 주민들을 완전히 장악한 탓으로 연간 600배의 인플레로 나라를 망쳐도 선거만 하면 반드시 압승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올바르게 정의대로 통치를 하는 것과 관계없이 그런 거에는 동떨어진 내용이고 정말 나라를 망치게 했었지만은, 그러나 그 부정선거를 갖다 통해서 또다시 또 압승하고 또 정권을 치니까 나라는 계속 또 망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관건적으로 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모든 통로가 부정선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완전히 그 막아버리고 제도적으로 완전히 이걸 고쳐서 그 부정선거의 그 모든 씨가 되고 또 뿌리가 되는 그 방법을 다 막아야 될 줄 압니다. 자, 그래서 한국의 대표적인 사회주의 공동체인 마을인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성미산 마을 모델을 전국 3,500여 개 읍면동에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성미산 마을에 가게 되면은 지금 얘기된 이런 좌빨들의 전국 사상의 소유자들이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의 그 체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마을의 모형을 벌써 이 사람들은 다 예행 연습을 하고, 그 예행 연습한 그 모델을 그대로 전국에다가 이제 뿌리려고 은밀히 그 모든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저기 광화문에 나오게 되면은 그 민노총들이 또 그리고 좌익의 그 모든 또 사람들이 대대적인
그 데모를 시위를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모두 다 그런 거에 뒷받침하는 정말 국민들을 또 선동해서 그쪽으로다가 사고를 할 수 있게끔 유인하는 하나의 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화려하게 돈이 또 여러 가지 모아진 것이 많기 때문에 그 돈으로 모든 무대를 화려하게 까고 또 배우들 내지 또 연예인들을 갖다가 전부 다 총동원해서 그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 젊은 사람들이 참 온전히 거기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현상을 만들어 놓고 지금 요새 또 아시다시피 영화를 통해서 그 영화의 그 모든 역사적인 역사를 다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들어가다 보면은 아주 교묘하게 이 우파를 갖다가 또 공략하는 그런 그 대사와 그 장면을 만들어서 그걸 보게 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그쪽 자익사상으로 또 물들어가는 이런 현상을 많이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우리가 또 경계할 수 있고 알아야 또 국민들을 깨우칠 수 있고 또 알아야 우리가 또 모든 경계심을 가지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내가 해야 되느냐 하는 그 판단에 들어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국민들이 적화 상태임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줄 압니다. 국민들은 체제가 바뀌고 있는 심각한 상황인 줄 모르고 아직도 여전히 자유민주 체제가 잘 유지되고 있는 줄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문재인 정권이 국회를 통한 법률, 지방의회를 통해 조례 등 합법적인 방법으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쪽으로는 그 제도권 속에 침범해서 들어가서 그 모든 작업, 기본이 되는 우리 국민 생활을 통제하는 법률을 악법을 자꾸 만들어내는 가운데 우리 국민들은 그걸 일일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조례라든가 법률 조항을 하나하나 들춰볼 수도 없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저들은 그 모든 기본의 그 기초를 갖다가 아주 튼튼하게 닦아놓은 이런 상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북한이 공산화될 때도 토지개혁령 1946년 3월에 이제 발표한 것, 그 다음에 중요한 중요산업 유화령, 중요산업 국유화령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중요산업을 아주 국유화했다는 거죠. 개인 소유가 없는 거죠. 이게 이제 공산주의의 하나의 그 법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등 법령을 통해 합법적 형태를 취하며 공산화했다. 동유럽 국가들도 공산화 과정에서 정당, 선거, 의회, 의결을 통해 헌법과 법률을 바꾸고 공산화했다. 베네수엘라 차베스도 1998년 선거로 정권을 잡은 후 49개의 법률을 바꾸어 사회주의 체제로 변혁했다.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체제 변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선거에 대해서 내가 무관심하거나 또는 기피하다 또는 치산 그 정치 내가 어떻게 내가 나같이 이렇게 고고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무슨 더러운 정치를 내가 관여하겠느냐 이런 생각하시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에 그래서 그 정치 현상에서 무관심 가진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무관심하는 동안에 저들은 그 의회를 아까 이석기가 계략을 끌어서 이렇게 했던 거 등등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종북 좌파의 그 무리들이 그 정말 국회에 또 불법으로 그리고 또 부정선거의 방법을 개발해 가지고 사전선거 그다음에 전자 투개표 그리고 또 법관이 선관위원장이 또 법관을 겸임하는 교묘하게 이런 그 하나의 규칙을 만들어서 그거를 일반화시켜서 국민들은 그 뭣도 모르고 거기 이제 따라가다 보니까 결과는 완전히 조작된 하나의 결과로다가 부정 선거에 의해서 또 어떻게 보면 그 자격 없는 그 국회의원들이 지금 국회를 또 장악해서 있는 건지도 모른다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속에 어떻든 간에 이렇게 우리가 추정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은 자명하게 우리가 그 지배를 받고 있고 피해를 받고 있고 또 우리가 소갈이 할 수 있는 것밖에 없는 그런 현실로다가 이렇게 다가가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0번째, 대한민국 혁명적 조치 없이는 정상국가로 회복 불가능하다. 또 주사파 등 반국가 세력이 박아놓은 대한민국의 족쇄들을 뽑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오래 유지되기 힘들 것이다. 단순한 개혁만으로도는 불가능하고 혁명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에 박혀있는 법률, 명령, 조례 등 체제 변혁적 입법들을 제거하려면 국회, 지방의회 등의 기능 정상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려면 전향되지 않은 주사파 등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반대한민국 세력이 입법기관의 진출을 막아야 한다. 국회와 정당에서 주사파가 배제되었다 해서 바로 국가가 정상화되는 것은 아니다. 입법부와 행정부, 정당들이 그간의 법률, 명령, 조례 속에 있는 반체제 조항들을 찾아내 바로 잡아야 가능한 것이다. 나아가 잘못된 법의 기난, 사법부의 재판, 행정부의 정책, 국민들의 의식 변화까지 이루어야 정상 국가로 회복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정상화의 길이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주권자인 국민들은 다수가 체제 위기의 실상을 깨닫고 함께 일어나면 오히려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위기는 꼭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꼭 명심해야 될 줄 압니다. 주권자인 국민들 다수가 체제 위기의 실상을 깨닫고 함께 일어난다면 오히려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9번째, 체제 위기에 극복할 근본적 해법은 국민 유권자 각성 운동뿐입니다. 이 말이 너무나도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읽겠습니다. 대한민국 체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 해법은 국민 유권자 각성 운동뿐입니다. 이러한 국민 유권자 각성 운동은 공산사회주의로 가는 열차를 정치시키고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회복할 수 있는 체제의 묘약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주권을 가진 국민과 유권자가 각성되어야만 정상 작동할 수 있는 체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국민들을 깨워야 합니다. 그러면 국민들을 어떻게 깨우칠 수 있을까?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이 북한이 조정을 받는 주사파가 주도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 대한민국이 사실상 적화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그것도 빙빙 돌리지 말고 그대로 알려야 합니다.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제 줄다리기로 설명하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당기는 팀과 공산사회주의 체제로 당기는 팀이 치열하게 체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총선, 지방선거 등 선거가 있을 때마다 두 세력의 내전적 성격을 띠고 치열한 체제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대선을 보면 유력한 후보가 둘이고 유력한 정당도 둘뿐입니다. 이 둘이 모두 자유민주주의 노선이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한쪽 팀은 주사파 반체제 세력이 장악하고 있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선, 총선 등 선거 때마다 되면 어떤 체제를 선택할 것인가를 두고 치열한 체제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의아해합니다. 국민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의 80 내지 90% 정도는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고 주한미군 철수도 반대하는데 왜 다수 국민들이 주사파가 있는 공산사회주의 팀의 줄을 당기는가 라는 의문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는 상당수의 대한민국 반체제 세력이 내거는 진보, 민주, 평화, 인권, 복지 등 거짓되고 달콤한 선전선동과 포장술에 속아서 줄을 잘못 섰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점을 꼭 명심해야 될 점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대한민국 세력이 반체제 세력이 내거는 진보, 민주, 평화, 인권, 복지 등 거짓되고 달콤한 선전선동과 포장술에 속아서 줄을 잘못 섰기 때문입니다. 지금 공산주의의 이론 중에 원칙 중에 하나가 거짓말을 할 때 99번까지 거짓말을 하라 그럽니다. 그러면
99번까지 거짓말하게 되면 100번째는 그 진실의 모양으로 이렇게 둔갑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많은 이런 그 포장 속에 종북 좌파의 그 무리들이 선전선동하는 것은 다 따지고 보면 거짓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 국민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또 여기에 선전선동에 놀아나서 또 거짓으로 이렇게 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올바르지 못하게 갖고 있는 사고방식의 그 젊은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게 정교조의 영향을 받아서, 그리고 또 은연중에 또 좌파 그 선생님들이 그 모든 영향을 받아가지고 또 자익 사상에 무리든 젊은이들 때문에 또 각 가정마다 그 부모가 지간에 논쟁이 벌어지고 너무 아주 갈등을 겪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민들이 가장 많이 속는 대표적인 기회가 진보 보수 프레임입니다. 상당수 국민들은 진보 세력이라고 하면 보다 좋은 세상을 만들려는 사람들로 인식하고, 보수 세력이라고 하면 진보를 거부하는 태보 세력 정도로 인식하는 경우가 강합니다. 진보 세력이란 원래 공산주의자들이 자신들을 포장하기 위한 용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진보라는 말 속에 모든 것이 포장돼서 우리 젊은이들은 더욱더 진보적인 것이 발전적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따르다 보면 그 다음에 뒷짐지고 숨어있는 하나의 무기와 공격, 또 설득의 자료는 공산주의를 갖다가 자꾸 이제 쇄신시키면서 이렇게 거짓을 포장해서 나중에는 좌파 사상의 그 모든 것을 갖다 집어넣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 사회는,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나도 정말 양극으로 갈라진 그 갈등 속에, 그러니까 이것까지 미처 깨닫지 못한 그 국민들의 불의와, 그리고 진정으로 이 종북 사상의 그 실체를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우파, 그리고 또 진실된 그 모든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된다는 그것을 또 지지하는 많은 또 우리 국민들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계인들은 진보 세력이란 공산주의자들을 의미한다는 것을 대부분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근데 우리 국민은 아직까지 여기까지 미흡하게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자는 10년 전에 ROTC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면서 자신이 진보 세력이라고 하는지 보수 세력이라고 하는지 질문한 적이 있는데 60%가 진보 세력이라고 답했고 10%만이 보수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진보 세력이란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 마오쩌둥, 김일성 등 공산주의자들이 대중들을 속이기 위해 써왔던 상투적 용어였다는 사실을 알려준 후 다시 같은 질문을 하자 아무도 진보 세력이라는 데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5분 안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진보 세력의 실체를 알리는 순간 속아서 줄을 잘못 쓴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바로 탈출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은 이런 현상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우파의 또 지도자급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많이 각성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진보라는 말이 너무나도 잘못됐다는 거. 이청 교수께서는 5분 동안에 ROTC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진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60%가 진보 세력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보 세력은 이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준 다음에 5분 후에 또 그 앙케이트 조사했더니 그때는 내가 진보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깨우침의 계몽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런 깨우침이 있을 때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내가 민주주의 국가 반민주주의 행동을 할 것이냐, 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행동할 것이냐 하는 그 행동의 판가름이 있기 때문에 이처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계몽하는 작업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체제 위기를 극복할 묘안도 바로 거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진보 세력이란 공산주의 세력이며 그 줄은 공산사회주의 체제로 당기는 줄이라는 것을만 명확히 인식해주면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속에는 6.25 전쟁으로 생긴 반공 정서가 깊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이죠. 잠자는 국민들이 반공 전설을 깨우기만 하면 순식간에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똑똑하고 지혜롭기 때문에 몰라서 그렇지 이걸 깨닫게 되면은 바로 올바른 체제로 돌아가고 올바른 정리정돈된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덧붙여 공무원, 종교인, 지식인 깨우기 운동도 필요합니다. 첫째, 공무원들에 대한 올바른 국가 정체성 인식이 필요하다. 공무원은 헌법 법률 등에 따라 국가 수호 의무가 있다. 대통령은 헌법 제66조에 국가 수호 의무가 명시되어 있고 산하 공무원들도 대통령을 보좌하여 국가 수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공무원들은 공직을 시작할 때 국민 앞에 손들고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국가 수호하겠다고 선서까지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정치 중립 프레임에 갇혀 체제 위기가 닥쳤는데도 체제 수호, 국가 수호 의미를 외면하는 경향이 강하다. 정치 중립을 명분으로 사상 중립을 취하는 것은 국가 수호 의미를 포기하는 것이며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다. 공무원들에게 국민이 낸 세금을 월급을 주는 이유가 대한민국 국가 수호를 위해서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둘째, 종교인 깨우기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독교 등 종교인들의 상당수도 종교 분리 원칙 등 잘못된 프레임에 갇혀 있다. 종교인들은 종교의 자유가 있어야 가능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위기가 닥쳤는데도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 종교인들도 믿는 종교를 위해서라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전사로 나서야 한다. 셋째, 지식인 깨우기 운동도 필요하다. 학자와 지식인들은 학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는 체제와 학문의 자유를 파괴하는 체제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는 것은 학문에 대한 배신 행위이며 자기 모순인 것이다. 지식인들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전사로 나서야 한다. 참 아주 소책자지만 우리 이정 교수님께서 참 너무 아주 잘 정리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로서 너무나도 훌륭한 우리가 꼭 읽고 실천해야 되는 사항들을 여기에 적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또 마감 글을 마저 읽겠습니다. 이 초책자를 먼저 읽고 깨달은 국민들이 배포 운동에 나서는 순간 태풍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 소책자는 국민 깨우기 운동으로 만든 것으로 먼저 자신이 읽고 가족, 친구, 이웃 등 10권씩 100권씩 나눠주기 운동을 하자며 만든 것입니다. 자기만 읽고 멈추면 안 됩니다. 이 소책자는 비론 작은 것이지만 국민들 사이에서 공감을 얻어 자발적인 나눠주기 운동에 곳곳에서 벌어진다면 대한민국을 되살리는 혁명적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소책자를 먼저 읽고 깨달은 국민들이 배포운동에 나서는 순간 태풍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역사에 남는 거대한 대중운동도 모두 다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작고 미미한 운동이 대중의 공감을 얻어 자발적인 참여운동이 일어나 역사를 바꾼 것입니다. 이 국민 깨우기 운동은 지역사 지도자 양성과 함께 순회 강연의 연수운동을 통해 성공담을 공유할 때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 우파 국민들 여러분들은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조금이나마 이 뜻에 기여하고자 이렇게 방송 순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제가 낭독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멘트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이청 교수께서 이처럼 아주 애타는 마음으로 강의를 하실 때 보면은 정말 그 눈물겨운 그 열정과 그 마음으로 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고 바로 내 앞에 이르고 내 생활이고 내 가족들의 생활을 앞날을 다 결정짓는 이 모든 하나의 공부 준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실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면서 국민을 모르는 사이 공산화로 가는 대한민국, 또 이청 교수께서 지신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이다. 대추나무 도서 출판에서 출판한 이 책을 여러분들 꼭
그 유색에 원하시면은 많이 또 그 구매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 또 손에 금방 또 쥘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책을 많이 또 먼저 내 자신이 완전 숙독하시고 또 완전히 각오하시는 그 계기로 만들고 또 실천에 또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많이 보급해서 빨리 우리나라가 그 모든 그 악의 소굴에서 벗어나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주의 체제 속에서 그 영향에서 벗어나 우리가 진정한 자유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또 따라서 세계 복음화에 또 앞장설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노력하고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서 오늘 10번째 행정급보 탐방 시간을 지금 미 대사관 앞에서 있는 그 초소, 그 경계 초소에서 초소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치고 지금 바깥에 있는 현장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이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저쪽에 지금 미 대사관이 있습니다. 미 대사관에는 지금 건국 70년을 축하하는 건국 70년을 축하하는 그 현수막이 붙어 있고 미국 국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는 또 지금 세종대왕 성이 있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시민들은 좀 평안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 걷고 또 산책을 그리고 또 로킹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이쪽은 또 광화문이 지금 공원화가 돼가지고 참 아쉽게도 작년에는 저쪽 세종대왕 앞에서 저녁에는 애국 그 예배가 그러니까 주권 회복 예배가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또 매일 예배를 드렸고 또 상고대선이 하나님께서 그 우파 대통령이 뽑힐 수 있게 해달라고 그들이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되면서 여기를 지금 또 공원화를 했다고 해서 전번에 그 예배를 드릴 때 그곳에서 지금 그 모든 칸막이를 쳐가지고 그 예배를 금지하게 되니까 공원 시설법에 의해서 설치법에 의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단됐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리고 여기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여기 그 초소는 여기 본래가 이제 그 민중당 그 잡발 그 분들이 여기서 미군 철수를 맨날 부르면서 그 구호를 외치면서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열같이 우리 우파 국민들이 이 자리를 또 경쟁으로 또 뺏어서 지금 여기 불철주야에다가 또 초소를 이렇게 2개 여기 하나 저쪽에 또 하나 이제 만들어서 2군데에서 지금 초소 근무를 하면서 이 자리를 뺏기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자리가 중요하냐면은 이것을 뺏기게 되면은 매일 그 좌파들이 그 미군 철수
컴백 US 아미 이러면은 아주 그 미군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기가 그렇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저쪽에 보면은 지금도 아마 저 민중당 사람들이 미군 철수하라고 하는 그 핀매를 저쪽은 저쪽대로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 우리가 또 안 하게 되면은 그 사기가 그만큼 또 저되고 지금도 저쪽은 저쪽대로 지금 또 그 미군 철수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영어로 해서 또 이렇게 계속 그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조그마한 일 속에서 우리가 또 종북 사상의 그 모든 세력을 물리치는 그 모든 역할에 또 힘쓰고 있다는 우리 젊은이들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또 아시고 우리가 더욱더 기운내고 아까 읽은 그 군산으로 가는 그 우리 대한민국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이희정 교수님의 그 저서를 여러분들 꼭 읽으시고 우리가 또 각성하고 깨어나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인터뷰할 사람이 없네요. 이상으로 오늘은 책 읽는 순서로 우리가 현장 듣고 시간을 현장에서 또 그 깨달음을 가지면서 책을 읽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오늘 시간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유정의지 유튜브에서 보여드린 현장 듣고 한방 10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